the time has arrived where Greg should become the chief executive officer. 1965년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한 이후 누적 수익률만 550만 %의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미친 투기의 시대에도 무서울 정도의 선견지명을 보여준 오마의 현인 워렌 버핏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돈의 움직임을 보여드립니다. 뉴욕 증시가 무서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최장기간 랠리를 펼치면서 바닥에서 고점까지 50% 이상 치고 올라온 건데요. 역사적으로 바닥에서 절반 이상 올라온 경우에 시장이 다시 저점으로 향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2022년 단 한 번뿐이죠. 확률적으로 높은 계산, 이를 아는 투자자들의 자신감은 지금 대단하죠. 지난 4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에게 S&P 500 투자 상품으로 스파이를 제치고 독보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뱅가드의 VOO의 경우 무려 210억 달러의 매수세를 기록하면서 역사상 가장 큰 자금 유입세를 기록했을 정도인데요. 문제는 이런 저점 매수 열풍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만 나타났다라는 점입니다. 우린 역사적으로 개미들이 주도하는 투자 열풍은 매우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번에는 다를까요? 기관들과 헤지펀드의 주식 포지셔닝을 보여주는 골드만삭스의 프라임북 지표에 따르면 지난 4월 기관들은요, 반대로 역사상 가장 큰 포지션으로 미국 주식을 공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바닥에서 50% 이상 상승하면서 장기 평균인 200일 이평선에 닿고 있지만 전반적인 기업들의 모멘텀은 그렇지 않다라는 점도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입니다. S&P 500 기업들은 단 40%, 나스닥 기업들은 단 37%만이 200일 이평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회복 장세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실제로 기업들이 느끼는 경기 침체 위협은 생각보다 큽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시행된 지 단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1분기 어닝 시즌을 통해서 리세션을 언급한 S&P 500 기업들의 비율은 24%로 팬데믹 당시와 2022년 2분기를 제외하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중 62%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14%는 심각한 수준의 리세션을 예고를 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올해 말을 기준으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 자리를 후계자인 그렉 아벨에게 넘겨주기로 했다면서 충격적인 은퇴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94세의 연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요. 워렌 버핏이라는 전설적인 투자자가 사라진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죠. 금융시장에서 현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사람이 앞으로 있을까요?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워렌 버핏의 메시지는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워렌 버핏은 지난 10분기 동안 시장에서 단 한 번도 순매수자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시장은 엄청난 열기를 내뿜었고 그동안 많은 투자자들이 그를 조롱했죠. 하지만 결과는 버크셔는 그동안 엄청난 부를 쌓았고 이 모든 충격에서도 가장 굳건한 기업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워런 버핏은 지난 3분기 동안 단 한 번도 자사주를 매입한 적도 없는데요. 이는 주식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주주 가치 환원이라는 측면에서 언제나 적극적이었던 버핏의 스탠스를 감안하면 그만큼 현재 시장이 고평가된 시장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버핏은 그동안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을 꾸준히 쌓으면서 어느새 3,340억 달러라는 무시무시한 현금을 쌓아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무려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을 모아놓은 S&P 500 기업 476개를 한꺼번에 살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건 워런 버핏이 현재 미국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는 여전히 버핏이 매수자로 전환했다는 시그널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난주 발표된 고용시장의 데이터는 4월에 18만 명에 가까운 신규 고용을 발표하고 실업률 4.2%로 여전히 나쁘지 않은 시장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오늘 발표된 서비스 부분의 지표 역시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활황에 있음을 시사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끔 했죠.
이는 그대로 이제 국채 금리의 상승세로 나타났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5월 이후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어느새 4.350%까지 다가갔고, 이는 그대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의 축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까지만 해도 올해 4번의 금리 인하 기대는 오늘 3번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강세를 주도한 원인 중 하나가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연준 푸시였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으로서는 무조건 좋아할 만한 일도 아니죠. 그것이 바로 이번 주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를 주시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금리 동결 가능성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어떤 말을 할까요? 과연 시장이 원하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는 말을 해줄까요? 아니면 데이터가 괜찮으니 좀 더 두고 보자는 말을 할까요? 가능성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번 주 FOMC에 보수적으로 관망하면서 대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워렌 버핏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여전히 버크셔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최근의 하락세로 미국 주식이 약간 저렴해지긴 했지만 그가 움직일 만큼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미겠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뉴욕 시그널이었습니다.